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민광입니다. 이번 시간은 기술트리 방법론 개요 두 번째 시간으로 일반적인 기술 분류표 양식의 문제점과 기술 분류표를 제대로 만드는 방법, 그리고 기술트리 작성 절차와 산출물은 무엇인지, 또 이러한 기술트리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기술 분류표 양식의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기술 분류표 양식을 보면 다음과 같이 핵심 기술 분류표로 되어져 있습니다. 작성 시 보통 왼쪽 위 기술군부터 시작하게 되는데요. 기술자들은 본인이 아는 기술은 상세하게 기록하는 반면에 모르는 기술은 작성을 못하게 됩니다. 또 양식이 핵심 기술을 적게 돼 있다 보니 내가 작성하는 것은 모두 핵심 기술이 되는 상황이 됩니다. 여기서 두 가지 질문사항이 나오게 되는데요. 첫째, 핵심 기술을 제외한 나머지 기술은 무엇이 있느냐는 것과 둘째, 전체 필요한 기술은 몇 개인가 하는 것인데요. 이 두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기술 분류표를 작성할 때는 전체 필요한 기술을 도출해야 하고 그 기술들 중에 핵심이 무엇인지 핵심 기술을 선정해서 전체 기술을 관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기술 분류표를 제대로 만드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주로 다룰 기능 전개도를 통해서 필요 기술을 도출하는 방법입니다. 주로 대상 제품 시스템이 정해졌을 때 제품 시스템이 사용되면서 나타나는 기능과 기본으로 갖추고 있어야 하는 기능을 정리하고 이를 통해 시스템 또는 제품의 목적 기능 및 기본 기능을 정리하게 되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성능 평가 기술을 찾게 되고 제품이나 원부자재 설계의 방향을 찾게 됩니다. 두 번째는 제품 구성도를 통해서 찾는 방법입니다. 제품을 구성하는 모든 원료 또는 공정을 거치면서 생성되는 중간 생성물에 대해서 목적 기능 및 기본 기능을 정리하고 기술을 도출하는 방법인데요. 이 과정에서는 주로 제품 설계 기술, 원부자재 설계 기술, 분석 기술, 그리고 중간 생성물과 원부자재의 평가 기술들이 찾아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프로세스 맵을 통해 필요 기술을 도출하는 방법입니다. 원료로부터 제품까지의 제조 공정도를 통해 단위 공정별로 목적 기능 및 기본 기능을 정리하는데요. 이때 공정뿐 아니라 사용되는 설비들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생산 공정 기술과 공정상의 여러 가지 측정 평가 기술이 찾아지며 분석 기술들이 추가됩니다. 또한 생산 시스템 설계 기술, 개별 설비들에 대한 설비 설계 기술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세 가지 방법에서 찾아지는 기술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를 모두 사용하면 제대로 된 기술 분류표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기술트리의 작성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기술트리는 4단계의 절차를 통해 작성하게 되는데요. 각 단계별로 살펴보면 먼저 분야 선정 단계에서 대상 시스템이나 제품들을 정의하고 기능 전개 단계에서는 목적 기능부터 세부 기능까지 세분화합니다. 기술 도출 단계에서는 필요 기술명을 정의합니다. 기술 분류 단계에서는 필요 기술은 분류 작업을 통해 반복돼서 사용되는 기술을 분별해내고 비슷한 기술을 묶어가면서 소분류, 중분류, 대분류 등 기술군을 도출해서 트리 구조의 기술 분류표를 만듭니다. 만들어진 기술 분류표는 오른쪽 형태로 좌우를 바꿔 사용하며 일반적으로 매트릭스 구조의 기술 분류표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기술트리의 산출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술트리의 산출물은 기능 전개도를 작성하는 자체가 지식과 기술을 기록하고 축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산출물이라 할 수 있고 또한 제품 구성도와 프로세스 맵 작성을 통해서 원료부터 공정을 거쳐 제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지식이 기록되기 때문에 작성된 제품 구성도와 프로세스 맵이 산출물이 됩니다. 세부 기술이 세 가지 방법에 의해서 모두 찾아지면
취합해서 분류 작업을 거쳐서 기술군을 정의하고 이를 정리한 기술 분류표가 산출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기술트리 산출물의 활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술트리 최종 산출물인 기술 분류표를 활용하는 방법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술 평가입니다. 기술 분류표에 따라 전체 기술을 평가합니다. 기술을 평가하면 기술의 보유 여부를 1차적으로 판단하게 되고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면 2차적으로 요구 수준을 달성하는 데 충분한지 불충분한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기술에 대해서는 기술 유지 방안을 수립하게 되고 불충분하거나 미보유 기술에 대해서는 기술 확보 방안을 수립하게 됩니다. 기술은 사람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기술과 관련된 인력의 관리, 또 문서와 지식재산에 대한 관리와 연계되겠습니다. 기술 수준 평가는 기술 분류표에 따라서 전체 기술을 놓고 기술 동향 조사 대상 및 범위를 판단하게 되고 보유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기술 보유율이 몇 %인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보유 기술에 대한 기술 수준을 평가하면 보유하고 있는 기술 방식이 충분하다, 불충분하다 판단이 가능하게 되고 보유 기술과 기술 인력을 연계시키는 기술 인력 매트릭스 작성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기술 유지 방안 수립에서는 보유 기술 및 지식에 대한 문서화 및 기술 자산화가 가능하고 기술 인력 매트릭스를 통해 기술 인력에 대한 인력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기술 확보 방안 수립에서는 불충분 기술 및 미보유 기술에 대한 기술 확보 방식을 결정할 수 있으며 핵심 기술에 대한 중장기 기술 로드맵 작성이 가능하겠습니다. 기술 인력 매트릭스를 통한 기술 인력 확보 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술 평가를 하면 기술 보유 여부에 대한 판단과 보유 기술에 대한 요구 수준에 충분한지 불충분한지를 판단하게 되는데요. 미보유 기술이나 불충분한 기술은 국가 R&D 기술개발 사업이나 개발 계획을 통해 많은 자원과 시간을 투입하게 되어 결국에 가서는 대부분 확보하게 됩니다. 문제는 주로 나중에 충분한 기술에서 발생합니다. 보통 기술 유지 계획은 관심이 적고 자원 투입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기술 개발 사업을 통해 충분히 기술을 확보한 다음 기술을 모두 합해서 성과를 내야 하는 시점에 가서 살펴보면 기존에 충분했던 기술이 없어지거나 인력이 유출되어 오히려 확보한 기술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을 마주치게 됩니다. 중소기업에서 우수한 기술자들이 대기업으로 이동하거나 기업에서 전문가들이 대학교나 정부 출연 연구기관으로 이동하는 경우 이 같은 일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죠. 따라서 기업에서는 기술에 대한 기술 유지 계획을 세워 인력 및 지식에 대한 관리에 보다 많은 신경을 써야만 마지막에 낭패를 보지 않습니다. 이미 자원과 시간을 모두 사용한 후라 모두에게 큰 손해가 되는 것이며 당장은 해결 방안도 없게 됩니다. 이때 문서화되어 기록된 기술 자산이 있다면 인력이 이동하더라도 혹시나 생길지 모를 기술 공백을 미연에 막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술 유지 계획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술트리 방법론의 개요를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